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18세 소녀. 반년 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해안가에서 발견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7월 11일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의 요시다만에 위치한 조선소 근방의 해안가에서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해안가를 걷던 도중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신고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석연찮은 느낌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물체를 회수한 결과 이것은 마네킹이 아닌 사람의 머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였습니다. 당시 에이메현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신의 나이를 추정했고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인물은 2002년 1월 28일에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제출했던 18세의 야마모토 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후 2에서 3주 정도가 지난 상태였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2002년 6월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발견으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8월 15일 이번엔 시신 발견 장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귤밭에서 마이 씨의 오른쪽 발목과 다리가 발견된 것이었죠. 참고로 이 발목과 다리는 시간이 다소 지난 탓에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는 것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파악,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야마모토 마이 씨는 당시 18세로 원래는 에이메현 오우즈시의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뒤 2001년 5월부터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의 한 스낵바에서 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술집의 여사장과 함께 살았지만 3에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엔 사장집을 나와 가게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다소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그녀였지만 접객업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종종 손님과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작다고 하기엔 힘든 꽤 큰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당시 마이 씨에게는 단골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이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가게 이용 금액을 외상으로 달아둔 뒤 갚지 않은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엔 사장이 이 외상 손님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째서인지 사장은 손님이 아닌 마이 씨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했고 결국 이로 인해 그녀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간략한 정보입니다만 여기서부터는 경찰이 수사 결과 밝혀낸 그녀의 실종 전 행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외상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마이 씨는 2002년 1월 15일 에히메현의 중심지인 마츠야마시에 한 대부업체에 방문, 대출 상담을 진행했고 다음 날인 1월 16일 지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에 좀 데려가줬으면 해 라고 부탁. 지인 남성의 차로 대부업체로 향했으며 이틀 뒤인 1월 18일 오전 우와지마시의 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전에 방문했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입금되었죠. 그리고 오후 1시 반 무렵 그녀는 약간의 현금을 인출했고 이 모습을 친구가 목격한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이날 저녁 다른 친구와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지만 약속 장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반년이 지난 뒤 시신만이 그것도 절단된 상태로 발견된 것이죠. 당시 경찰은 마이 씨에게 부탁을 받아 차로 대부업체에 데려다 주었던 지인 남성 A에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었고 A에 따르면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엄청 곤란해 보였다. 주변에 돈 좀 빌려줄 만한 사람 없어? 라는 말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A에겐 이렇다 할 혐의점도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위해 경찰이 마이 씨의 자취방에 들어서자 어째서인지 집안에는 TV,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 코드는 물론 물건이 있었던 흔적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으며 이 절도범이 그녀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내 절도범인 50대 남성 B를 체포할 수 있었죠. 당시 B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여벌 열쇠를 만들었다. 2월쯤에 훔쳤다. 난 물건을 훔친 건 맞다. 하지만 살인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라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도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B는 살인죄가 아닌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던 와중 한 남성의 진술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이란 과거 마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34세 C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과 전혀 다른 별개의 절도 사건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인에 관여했다. 남은 시신은 산에 묻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진술한 장소에서는 시신은커녕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진술은 허위 진술로 밝혀져 사건은 끝내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범인은커녕 그녀의 남은 신체 부위마저 찾지 못한 상태죠. 이 사건에는 수상한 인간들이 정말 많은데요. 외상값을 직원에게 떠넘긴 여사장, 대부업체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준 지인 A, 집이 비었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물건을 훔친 B, 수상한 증언으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C까지. 우선 첫 번째 가설은 여사장 범인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외상값을 떠넘겼다 라는 게 좀 수상해 보이죠. 저는 저런 곳을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저런 업체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악의를 가지고 떠넘겼다기보다는 어느 가게에서나 있었을 법한 트러블이라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 여사장은 결국 마이 씨가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은 원인을 제공했으며 피해자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실종 시점은 2002년 1월 중순이었고 발견 시점이 2002년 7월이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이 2-3주일 전이었죠. 만약 이 사장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마이 씨는 외상값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를 선택했고 사장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약 반년간 그녀를 추적했으며 결국 숨어 지내던 마이 씨를 끝끝내 찾아낸 뒤 보복의 의미로 살해, 시신을 유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A 범인설 혹은 공범설인데요. 비록 수사 초기 단계에 용의자 리스트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아무리 부탁을 받았다고는 해도 다른 곳도 아니고 대부업체에 선뜻 데려다준다? 이 부분에서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긴 하죠. 물론 A를 주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대부업체라도 끌고 가서 돈 받아와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역시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비범인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수상한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피해자의 실종은 1월 중순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초에 B는 피해자의 집이 비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여벌 열쇠는 어떻게 만든 것인지 등등 수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절도와 주거침입만 인정되었지만 마이 씨는 생전 고객의 외상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실종은 야반도주가 아닌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한 후 감금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B가 만약 납치의 장본인이었다면 피해자의 여벌 열쇠는 물론 가전제품을 훔친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C 범인설인데요. C는 실제로 마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었다 보니 금전관계를 기반으로 한 원한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비록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살인에 관여했다, 남은 시신을 산에 묻었다 라는 수상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때 어쩌면 경찰 수사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건에 관해 발설해버렸고 기존 죄목이었던 절도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일부러 다른 장소를 진술하는 것으로 나름의 심리적 공작을 벌인 건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입니다.
23년 동안 미궁에 빠진 이 사건. 여러분은 누가 가장 수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었습니다.